네, 안녕하십니까. 한 학기 동안 온라인 수업으로 매우 고생을 많이 했고, 또 여러 가지 학교를 못 오게 됨을 또 서로 안타깝게 했던 그 한 해였습니다. 결국은 14주 모두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하게 됨을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토론 내용도 다뤄주고 열심히 공부한 흔적이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 온라인 수업이 되겠고, 15차에는 전 학교에 반을 나눠서 그 시간을 나눠서 시험을 치를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그 직업상담학과, 직업심리학 두 과목을 치르게 되고 요약과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출제할 예정입니다. 하나는 직업심리학이나 직업심리학은 중간고사로 치르게 되고 직업상담학은 이제 기말 시험으로 치르게 해서 각각의 20문항씩 40문항을 출제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건강관리 잘 하시고 코로나19에 각별히 유념해서 위험지역에 다니지 마시고 한 학기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는 이제 직업상담의 총정리를 진행하도록 하겠고 지난주에 이어서 자, 이번 시간은 직업상담의 접근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업상담의 접근 방법 중에서 첫 번째는 이제 특성요인 직업상담 과정입니다. 역시 특성요인 직업상담 과정은 이제 파슨스의 이론을 토대로 이제 발전이 되어 있어서 대표적인 지시적 상담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익히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이 파슨스는 개인의 특성과 직업을 구성하는 요인을 연결시키는 것인데, 자,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격, 적성, 흥미, 가치관 검사 등 이렇게 심리 검사는 필수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책임감, 성실성, 직업 성취도 등 이러한 성공적인 직업 수행을 위해서 요구되는 특징들을 말합니다. 자, 윌리엄슨의 특성 상담 이론의 상담 기술을 살펴보면은 요 대표적 다섯 가지가 있는데 요것은 우리가 기억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뭐 대부분의 상담이 촉진적 관계 형성이 가장 먼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자기 이해 신장,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그리고 행동 계획의 권고나 설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하다가 계획 수행이 잘 안 될 때는 다른 전문가에게 의임을 한다라고 해서 이런 상담 기술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첫 자를 기준으로 해서 암기를 하기 위한 방법은 촉자행계이다라고 해서 촉자행계의 이렇게 기억을 하게 되면 우리가 좀 더 쉽게 그리고 오래 기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상담 과정은 우리가 윌리엄슨이 이제 특성 요인 파슨스의 특성 요인 이론을 이렇게 상담 과정으로 이렇게 전개한 사람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 유형도 분류하고 이런 상담 과정을 6가지 상담 과정을 이제 만들었죠. 이 순서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자, 분석은 내담자의 자료를 수집해서 사례를 검토하고, 종합은 수집한 자료를 요약해요 체계화시키고, 그리고 진단은 심리검사를 통한 진단을 한 다음에 예측 또는 처방을 하겠죠. 진단을 통한 결과를 예측하고 처방을 하는데, 여기까지가 이제는 그 상담자의 일방적인 하는 상담이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이 상담부터 5단계부터 내담자가 상담자와 함께 진행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개입을 통한 상담을 진행이 되고 목표 달성과 의사결정을 가지고 진행을 하면서 추후 지도, 일상생활에 적응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하는 과정을 봅니다. 그래서 6단계 기억하시고 4단계까지 상담자가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고 5단계부터 내담자가 참여하는 이런 대표적인 지시적 상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담자의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윌리엄스는 전 특성 요인 진로 상담에서 직업 선택 문제 유형을 분류를 했는데 첫 번째 이제 진로 무선택. 진로 무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직업을 정하지 않은 것이고 불확실한 선택, 직업은 선택을 했지만 여전히 이제는 확신이 쓰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 어리석은 선택, 뭐 어리석은 선택은 그 현명하지 못한 선택으로서 뭐 그냥 자신도 직업도 모른다, 그런 그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흥미적성의 차이. 자, 흥미적성의 차이. 이거는 이제 흥미적성의 이제 모순이라고 하는데, 뭐 흥미와 적성의 차이. 자, 흥미와 가치관의 차이는 아니라는 거. 이걸 우리가 함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검사 해석 시 해석 단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상담 기법으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충고, 설명, 설득. 예, 그래서 직접 충고, 설명, 설득 중에서 가장 그 좋은 것은 우리가 설득이라고 얘기를 했고, 직접 충고는 상담자는 직접적인 충고를 하는 것이죠. 내담자가 솔직히 말해달라고 이야기할 경우나 아니면 도저히 그 내담자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될 수 있는 길 이쪽으로 가면, 이럴 경우는 그냥 직접 충고를 할 수가 있다. 설명은 이제 내담자에게 다양한 자료를 해석해 주면서 가능한 직업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것이고, 자, 설득은 진단과 결과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설득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브레이필드의 직업 정보 세 가지 기능을 살펴보면은 뭐 정보 제공의 기능과 재조정의 기능, 동기화 기능이 있다. 뭐 김재동, 정재동 뭐 이렇게 기억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자, 정보 제공의 기능, 직업 정보는 이 진로 상담은 이 직업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정보 제공의 기능을 갖습니다. 이미 선택한 직업을 확인한다든지 망설임을 제거할 목적으로 직업 정보를 제공을 하죠. 재조정 기능은 그 현실에 비추어서 자신의 진로 결정을 한 걸 재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고, 동기화 기능은 내가 스스로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 참여하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그래서 브레이필드의 직업정보 세 가지 기능이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슨스의 세 가지 요소는 그 자신에 대한 이해, 그리고 직업색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자신과 직업의 합리적 매칭을 통한 직업 선택을 하도록 조력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내담자 중심의 상담은, 자, 이제 내담자는 선천적인 잠재력과 자실현의 개연성을 가진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저스는 내담자의 정서와 충분히 기능한 인간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내담자 중심 상담의 대표적인 상담 기법, 이것은 내담자 중심 상담에서 상담자의 태도가 상담 기법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담자의 태도는 그 일치성이 있어야 된다. 즉 진실성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상담자 자신의 태도나 느낌을 그대로 나타내 보이는 거, 공감적 이해. 자, 내담자의 내면 세계를 마치 상담자의 내면 세계인 것처럼 느끼는 것이 공감적 이해, 그리고 무조건적 수용인 것이죠. 조건 없이 수용하는 겁니다. 내담자에게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상담자의 태도가 매우 중요해서 이와 같이 이러한 그 촉진적인 상담 환경만 제공해 주면 내담자는 그 자기의 잠재 능력을 발휘해서 그 스스로의 어떤 성장 가능성을 발휘하면서 자아 실현을 이뤄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직업정보 활용의 원리인데, 이건 패터슨이죠. 패터슨이 아니고 패터슨인데, 이 심리검사 해석은 직업정보 활용 원리와 같다라고 하면서 이 내담자 중심에서의 직업정보 활용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자, 자발적으로 직업정보를 제공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내담자에게 영향을 주거나 조작을 사용하지 않고, 또 내담자에게 정보 출처를 알려주고 직접 찾도록 격려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정보 제공 후에는 내담자의 태도와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을 유도해주는 이러한
원리로만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어디에서? 내담자 중심 직업 상담에서는. 그래서 내담자 중심의 직업 상담의 직업 정보 활용의 원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뭐 해서 우리가 고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내담자 중심과 특성 요인 상담을 서로 비교를 해보면, 자, 내담자 중심은 대표적인 비지시적 상담이고 특성 요인 상담은 대표적인 지시적 상담인 것이죠. 코칭과 티칭의 차이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자, 진단하지 않고 내담 중심은 특성 요인은 진단을 하고, 자, 내담자 중심의 내담자고 상담자다 중심이. 그리고 내담자는 개인을 중시하지만은 특성 요인 상담에서는 문제를 중시한다. 자, 내담자 중심에서는 또 개인의 현재를 중시를 하지만 특성 요인 상담에서는 개인의 과거를 중시한다. 자, 내담자 중심은 자신이 경험한 그러한 현상학적 존재, 즉 자신이 어떤 환경을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성 요인 진로 상담은 경험을 중시한다는 거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을 우리가 잘 구분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신 역동적 직업 상담은 우리가 대표적인 학자인 보딘인데요. 그 보딘에 의해서 이제 발전된 것을 살펴보면은, 자, 보딘의 정신 역동 직업 상담의 문제 유형을 한번 진단해서 살펴보면은, 자, 일단 직업 상담의 문제 유형이 첫 번째는 5가지 진단 원인이 나오는데, 문제 유형이 진단하는데 그 윌리엄스는 4가지였죠. 아까 뭐 진로 무선택부터 시작해서 적성과 흥미, 불일치 차이, 이것을 얘기했는데, 이 보딘의 정신 역동적 직업 상담은 의존성 직업 문제 등의 해결을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존한다. 그리고 자아 갈등, 그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에 갈등을 갖는다. 그 다음에 정보의 부족.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의존성, 그 다음에 자아 갈등, 그 다음에 정보의 부족. 이게 점이 들어가야 되는데 각자 안 들어간 거죠. 정보의 부족은 관련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해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고, 선택의 불안은 진로를 선택할 때 확신이 부족하여 불안이 생기는 것이고, 자, 확신의 결론은 그 현명한 선택을 한 후에 확인하기 위하여 상담하는 경우에 문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없다라고 하는 거와 확신의 결론은 같은 말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뭐 의자 정보 선택은 문제 없다. 의자 정보 선택의 선택은 문제 없다. 확신한다. 이렇게 뭐 기억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적어봤습니다. 보디의 정신 역동 상담의 상담 기법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 명료화입니다. 명료화는 내담자의 문제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명료화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비교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성의 역동적 상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비교하는 것이고, 소망 방어 체제에 대한 내적 동기 상태와 문제 해결 과정의 관계를 지각하도록 시도하는 것이죠. 소망 방어 체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비소라고 합니다. 명비소,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신 역동적 직업 상담 과정을 살펴보면은, 자, 탐색과 계약을 설정. 이것은 정신 분석에서 가져왔죠. 정신 역동적 탐색과 계약 설정. 흥미적성 성격, 소용적 분위기를 갖고, 자, 중대한 결정은 특성 요인의 영향을 받아서 개인의 특성에 맞추어 직업을 선택할 것인지를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매칭을 한다. 직업에 맞춰 특성을 변화시킬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탐중변이라고 합니다. 직업 상담 과정. 그래서 앞에 거와 살펴보면은 보디는 명비소에서 탐중변을 보고 진단했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은 역동적 상담 기법과 직업 상담 과정을 한꺼번에 암기하는 방법은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발달적 직업 상담입니다. 역시 발달적 직업 상담은 대표적인 사람은 슈퍼 긴즈버그
타이드만이죠. 자, 그래서 내담자의 생애 단계를 통한 진로 발달 측면에 중점을 두는 접근 방법이죠. 그래서 진로 발달은 전생에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이다라고 이제 수퍼가 얘기했고, 긴즈버거는 20세까지 발달을 이야기했죠. 자, 슈퍼의 진로 발달 5단계 살펴보면은, 자, 성장기, 성탐, 확,요, 세태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는 진로 발달을 살펴보면은, 성장기 때는 그 성장기 효과와 환상기 지배적이고 점차 흥미와 능력을 중시한다. 무슨 환상기, 흥미기, 능력기를 중시한다는 것이고, 탐색기 자아를 검증하고 역할을 수행하며 직업 탐색 시도한다. 이 탐색기에는 잠정기, 잠정적 진로를 선택해보고, 전환기, 자아 개념의 직업적 자아 개념으로 전환되는 시기, 시행기, 적합하다고 판단한 직업을 시행하면서 적합 여부를 실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전 시가 요게 탐색기에 해당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확립기는 적합한 분야를 발견해 종사하고 생활의 터전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시기인데, 몇 번의 시행착의를 거치는 시기, 진로 발달 시기는 언제냐 그러면 확립기라고 합니다. 확립기. 자, 그 탐색기와 확립기의 탐색기의 마지막 단계 시행기하고 확립기 초기 단계 시행기가 겹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몇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적합한 분야를 발견해 나가는 단계는 어디냐 그러면 확립기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유지기, 정해진 직업에 정착하고 자신의 의지가 확고해지는 단계, 세태기는 직업에서 은퇴하고 새로운 역할과 갈등을 찾게 되는 것이 세태기라고 하는 것이죠. 뭐 성탐, 확, 유, 세, 뭐 환흥능, 잠전, 시시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암기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암기하기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형 진단으로는 문제 평가, 그리고 개인의 평가, 예언 평가입니다. 3단계. 자, 그래서 문제 평가는 내담자의 어려움과 진로 상담에 대한 기대 평가고, 개인의 평가는 내담자 어떤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상태에 대한 평가고, 예언 평가는 성공치라고도 하고, 직업적, 개인적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내담자가 얼마나 성공하고 만족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죠. 자, 요거 네 번째, 발달적 직업성 6단계는 우리가 기억을 해주고, 그 옆에 비지시적, 지시적 요거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달적 직업상대 6단계는 문제의 탐색, 심층적 탐색, 자아 수용, 현실 검증, 태도와 감정의 처리, 의사결정인데, 자, 문제의 탐색, 이때는 개인의 문제를 탐색하는 과정인데 비지시적으로 하고, 심층적 탐색은 직업적 문제를 탐색하는 과정으로서 지시적, 자아 수용은 사고와 감정을 명료화하는 과정으로 비지시적, 현실 검증은 심리검사를 통해 검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시적이 되겠고, 태도와 감정의 처리는 이런 검증을 통한 결과로 자신의 일과 세계를 연결시키는 과정이므로 비지시적이다. 자, 의사결정은 대안을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 실천 과정인데 비지시적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문심자와 현태의가 결혼을 했는데 주례는 슈퍼다. 그리고 그 슈퍼에서 콩비지를 샀는데 콩비지 비지, 그러니까 비지를 2개 샀더니 비비크림을 줬다. 자, 슈퍼에서 처음에 비지시적 비지 2개 샀죠. 비지 이게 비지 2개입니다. 비지. 자, 슈퍼에서 콩 비지 2개를 샀더니 비비크림을 주었다. 이렇게 하면은 요 발달적 직업상담 6단계를 우리가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이 진행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교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